안녕하세요. 두뇌를 단련하고 논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놓치지 마세요. 예. 리암은 시카고에서 온 의사였습니다. 한 번은 상사에게 베를린에서 열리는 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사는 리암을 보내주면서 유럽에 도착하는 대로 사진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상사는 리암으로부터 독일입니다. 지금 제 모습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사장님은 리암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사진에서 벽에 있는 시계는 상사 사무실의 시계와 정확히 같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리암이 독일에 있었다면 시차 때문에 다른 시간이 표시됐을 거예요. 약간의 수학이 필요해요. 이 일련의 숫자를 보고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 수 있나요? 긴 숫자가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다음 숫자는 그 앞에 있는 숫자를 구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시작하면 시퀀스의 다음 숫자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숫자는 둘 하나이고 하나 둘 하나가 되는 식입니다. 이 사진을 주의 깊게 보세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자친구를 매우 그리워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사실일까요? 그가 바람을 피우는 건지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네요. 이 냅킨에 립스틱 자국이 있네요. 다른 여자랑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한 남자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는 은행에 가는 길에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큰 돈이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검은 마스크와 장갑을 낀 남자가 그를 공격했어요. 강도는 서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관은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오른쪽 뺨에 새로 난 상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범인이 끼고 있던 반지에서 생긴 상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찰관은 그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여러분도 이걸 알아낸 경찰관만큼 세심한가요?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손가락에 낀 반지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나를 옆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됩니다. 나를 반으로 자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뭘까요? 숫자 8이에요. 옆에서 보면 무한대 기호처럼 보여요. 반으로 자르면 나는 단지 2개 0입니다.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남자가 어느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답은 세부 사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퍼즐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지 알려줍니다. 신체 언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앉고 서고 심지어 팔을 움직이는 방식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줍니다. 사진 속 여자들은 자세와 표정이 모두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는 자신에게 가장 관심 있는 여자에게 분명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일까요?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자의 발은 남자를 향하고 있고 남자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과 3번 여자도 남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다지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발과 몸짓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유한 노인은 유언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에게 말 경주를 하라고 했고 말이 더 느린 사람이 유산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자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현자의 조언을 들은 두 형제는 전속력으로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자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말을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이제 경주에서 이긴 사람이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사실상 여전히 느린 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두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다리가 있는 강에 네 사람이 왔습니다. 밤이었고 다리를 건널 때 사용해야 하는 횃불은 하나뿐이었습니다. A는 다리를 건너는데 1분이 필요하고 B는 2분이면 건널 수 있었습니다. C는 반대편에 도착하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D는 8분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리를 건너는 경우 느린 사람의 속도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15분 이내에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A와 사람 B가 다리를 건너고 사람 A가 횃불을 다시 가져옵니다. 3분이 걸립니다. 다음으로 C와 D가 다리를 건너고 그 후에 B가 불빛을 다시 가져옵니다. 10분이 더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A와 B가 다시 다리를 건넙니다. 여기에도 2분이 더 걸립니다. 총 15분 남았습니다. 최근 마크는 무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는 남자를 진찰한 후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메모에 적힌 내용에는 의사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 치료는 통증이 없는 수술입니다. 누락된 문자는 pain, 즉 통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크는 통증이 없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토마스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료의 자녀가 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셋이라고 대답했어요. 자녀들의 나이를 묻자 토마스는 애들 나이의 곱은 72입니다. 그리고 나이의 합은 우리 집 번지수와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동료는 당황했어요. 다음에 토마스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집 주소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힌트를 주기로 했어요. 아 맞다. 첫째가 초콜릿 푸딩을 좋아한다는 말을 깜빡했네요. 그 후 그의 동료는 세 자녀의 나이를 알아냈습니다. 세 아이의 나이를 알 수 있나요? 아이들은 3살, 3살, 8살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핵심은 동료가 아이들의 나이의 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 사이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토마스의 아이들이 몇 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범위를 더 좁히기 위해 72로 곱하는 두 집합의 숫자만 같은 합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초콜릿 푸딩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집합 중 후자의 집합에만 뚜렷한 마디가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촛불, 장장난로, 가스램프가 있습니다. 성냥은 하나뿐인데 무엇을 먼저 켜실래요? 우선 성냥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 5개의 금 주머니는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각각 10개의 금 조각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5봉지 중 하나에는 가짜 금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금과 가짜 금은 무게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무게만 제외하고요. 가짜 금 조각의 무게는 0.1온스, 진짜 금 조각의 무게는 1온스입니다. 완벽하게 정확한 디지털 저울이 있지만 한 번 사용할 수 있어요. 어느 가방에 가짜 금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봉투에서 금 1개, 두 번째 봉투에서 2개, 세 번째 봉투에서 3개, 네 번째 봉투에서 4개, 다섯 번째 봉투에서 5개를 꺼내야 합니다. 저울의 숫자가 0.1로 끝나면 첫 번째 가방에 가짜 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0.2로 끝나면 두 번째 가방에 가짜 금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메리는 웨딩 기획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이런 다가오는 파티를 위해 준비한 값비싼 햇볕에 말린 토마토를 누군가 훔쳐갔어요. 어젯밤 10시에 사무실을 닫았는데 그때 간식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메리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형사는 용의자 3명의 집을 방문합니다. 어젯밤에 근무한 경비원을 찾아가요.
그는 자기가 다른 층에 있는 동안 도둑이 사무실에 몰래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청소부는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어서 토마토를 요리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일하는 미용사는 어젯밤 8시에 미용실 문을 닫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청소부예요. 창가에 토마토 화분이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메리의 두 웨딩 플래너 홀리와 돌리를 소개합니다. 홀리는 엄청난 부자인 반면 돌리는 빈털터리입니다. 이 사진만 보고도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여성을 보세요. 냉장고에 정크푸드가 가득해요. 반면 오른쪽의 여성은 음식은 적지만 건강하고 값비싼 음식이 있습니다. 양보다 질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부자인 홀리가 틀림없어요. 다른 한 명이 돌리입니다. 메리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다가 이 두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 중 한 가족은 억만장자입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 가족은 각자의 크리스마스 양말이 있고 멋진 벽난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족은 양말이 2개뿐이고 벽난로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족이 부자예요. 메리가 결혼식 사진을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가난한지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진에는 실크리본과 값비싼 간식이 보여요. 그래서 가난한 부부는 첫 번째 커플이에요. 그들은 결혼식 파티에서 값싼 스낵과 직접 만든 장식을 사용했어요. 메리의 최근 고객 두 커플의 결혼식 사진을 살펴보세요. 이 커플 중 한 커플은 매우 부유합니다. 어느 쪽인지 맞히실 수 있나요? 첫 번째 커플은 의상을 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반면 두 번째 커플의 의상은 좀 더 캐주얼하지만 깔끔하고 고가입니다. 메리는 값비싼 옷가게를 방문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손님들 중 한 명은 빈털터리고 다른 한 명은 백만장자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남자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래서 비싼 티셔츠에 대해 물어보면서 망설이고 부끄러워해요. 반면 부자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그렇게 비싼지 알고 싶어 하죠. 합리적이네요. 메리는 자주 가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명의 예쁜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중 한 명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금발 여성은 카메라가 하나 달린 오래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빨간 머리는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부자예요. 메리는 식당을 나서다가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빈털터리인 척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 남자예요. 비싼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네요. 메리가 슈퍼마켓에 들어섭니다. 3명의 임산부가 줄을 서 있어요. 누가 엄청난 부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자는 임신 중이지만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성은 신용카드와 쿠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카트에 유기농 제품을 잔뜩 담은 두 번째 여성이 우리가 찾고 있는 여성입니다. 메리는 도시를 걷다가 야외 콘서트를 발견합니다. 이 뮤지션 중 한 명이 비밀 백만장자예요. 누구일까요?
이 여자예요. 심플한 옷차림에 다이아몬드를 차고 있네요. 메리는 동료들에게 주려고 초콜릿 상자를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상자에는 초콜릿이 57개 들어있었는데 그중 17개를 제외하고 모두 먹었습니다. 이제 그 상자에는 몇 개의 초콜릿이 들어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문제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17개를 제외하고 모두 먹었다 라고 했으니까 17개를 빼고 나머지를 먹은 것이니까 상자에는 17개의 초콜릿이 남아 있습니다. 메리는 호화로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주차장에서 이 두 남자를 만납니다. 누가 백만장자인지 맞춰보세요. 이 남자는 택시 운전사이고 두 번째 남자는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만장자입니다. 메리가 파티에 들어갑니다. 화장실에서 2명의 여성이 화장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누구의 남편이 더 부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오른쪽의 여성은 가짜 구찌 메이크업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왼쪽 여자 남편이 더 부자일 거예요. 메리는 남자 3명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남자들은 메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돈 자랑을 시작합니다. 리차드는 방금 억 단위의 거래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새 펜트하우스를 살 계획이에요. 해롤드는 세계 일주 여행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음에 같이 가자고 메리를 초대합니다. 앤서니는 자기 가족이 거대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서 평생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누구일까요? 리차드예요. 테이블에서 금포크를 훔쳐서 자켓 주머니에 숨겼어요. 부자라면 왜 그랬을까요? 메리는 주방으로부터 긴급 메시지를 받습니다. 누군가 웨딩 케이크를 망쳤어요. 메리는 주방에 가서 3명의 용의자를 신문합니다. 셰프는 화장실에 가려고 5분 동안 자리를 비웠어요. 나갈 때 모든 것이 괜찮았는데 돌아왔을 때는 엉망이었어요. 청소부는 주방의 모든 설거지를 다 했어요. 케이크를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웨이터는 성가신 손님 한 명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크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나요? 청소부는 설거지를 다 했다고 했지만 싱크대에는 여전히 설거지가 남아있어요. 딱 걸렸어요. 메리는 다음 결혼식 파티를 개최해야 할 완벽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4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중 한 곳만 안전한 장소입니다. 메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 레스토랑은 세련되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천장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으악! 정보에 따르면 두 번째 장소는 다음 세기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아마 사기일 거예요. 4번째 레스토랑은 좋지만 파이프가 새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는 3번째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메리는 그 장소를 보러 가요. 지하실을 둘러보다가 길을 잃습니다. 메리는 창문이나 천장이 없는 방에 갇혔어요. 방은 꽤 빠르게 물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벽은 바닥에서 4.57m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수영을 못해요. 이 방에는 높이 0.91m의 나무통, 높이 1.21m의 자전거, 길이 1.52m의 밧줄 등 3가지 물체가 있습니다. 메리의 키는 1.82m입니다. 메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주세요. 통이 물에 뜨면 그걸 붙잡고 있어야 해요. 물이 충분히 올라오면 벽을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건물 주인은 메리에게 수수께끼를 풀면 큰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부잣집과 가난한 집에 모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어느 집 불을 먼저 끌까요? 메리는 바로 맞췄습니다. 여러분은요?
경찰은 화재를 진압하지 않아요. 소방관이 하죠. 메리의 두 절친이 셀카를 보냈어요. 둘 다 새로 산 고가의 드레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가난하고 다른 한 명은 백만장자예요. 누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두 번째 여성은 빈털털이에요. 옷에 샤넬 로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떼지 않았어요. 아마도 매장에서 이 사진을 찍고 구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긴 하루였습니다. 메리는 드디어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 남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중 부자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남자는 차가 있어요. 알렉스와 조단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무인도에 고립된 상태예요. 4일 넘게 음식과 물 없이 지내고 있는데 아마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두 사람 중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단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왼쪽에 있는 조단은 이 모든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어요. 코코넛 나무 아래에서 피신하고 있어요. 코코넛을 열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음식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트, 잭, 브라이언은 하루 동안 헬리콥터를 타기로 예약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여 스키장 상공을 비행하자마자 그들은 위험에 처한 2명의 여성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헬리콥터에 좌석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만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세요. 이 여성들 중 누가 정말 구조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왼쪽 절벽 위에 매달려 있는 여성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다른 여성은 스키폴 없이도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치과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난과 조는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치광이 범죄자가 치과 의사 중 한 명을 납치해 그 사람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림을 살펴보세요. 치과에서 빨리 도망쳐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래에 알려주세요. 위험에 처한 건 난이에요. 보세요. 뒤에 사람 귀가 들어있는 병이 이상한 액체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치과 의사가 아니에요. 2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속력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건널목에 도착하기 직전이에요. 다른 한 명은 손을 공중에 올리는 등의 묘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직관을 발휘하여 누가 진짜 위험한지 알려주세요. 건널목으로 향하는 남자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자신과 함께 타고 있는 여성, 그리고 아이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바바라는 사나운 핏불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낯선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바라는 반려견에게 마우스가드를 착용시켜요. 스티비도 핏불을 키우고 있는데 한 번도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어서 평소에는 목줄을 풀어놓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어떤 개가 낯선 사람에게 진짜 위협이 될지 가장 빨리 맞춰보세요. 물론 목줄이 없는 개죠. 동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해서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펫은 국가적 요주의 인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면서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바닥에 휘발유가 엎질러진 상태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젊은 여성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살펴보시고 누가 더 위험한지 추측해보세요.
물론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그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위험해요. 제이는 데이트 약속에 늦어서 목욕을 하면서 머리를 말리기로 했어요. 제이크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편안한 목욕을 하기로 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위험한지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It's Jane. Her blow dryer is 제인입니다. plugged in the source. 드라이기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데 물과 전자기기를 섞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죠. 짐과 앤드류는 절도범이 탈옥하던 날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도둑은 마취가 시작되면 두 사람의 소지품을 모두 훔칠 계획이었습니다. 이 기괴한 시나리오를 살펴보시고 이 사태에 대한 여러분의 두 가지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른쪽 의사는 바지에 진흙이 묻어있지만 왼쪽 의사를 보세요. 그는 장갑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있을 때의 이름표 일부도 보여요. 이런... 매튜와 사이먼은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절벽 위에 매달린 줄타기입니다. 두 이미지를 살펴보시고 이번엔 누가 진짜 위험에 처했는지 추측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이먼이에요. 매튜는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먼의 경우 로프에 몸을 고정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 추락할 거예요. 패트리샤와 릴리안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요. 둘은 뉴질랜드에서 번지 점프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한 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림을 살펴보시고 아래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답변을 공유해주세요. 이런 패트리샤가 신발 없이 번지 점프를 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발에 묶은 끈이 금방 풀릴 것 같아요. 자칫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마을을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구하는 2명의 슈퍼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누가 위험한지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진짜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선 슈트의 S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게다가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알고 싶지도 않네요. 아시아를 여행 중이던 릴리와 맷은 스파 예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을 살펴보시고 너무 늦기 전에 사기꾼을 찾아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릴리는 운이 좋게도 평범한 침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맷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독사와 거미를 등 위에 올려놓았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죠. 마가레스는 학교에서 나와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바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트럭 바로 앞에는 한 노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주디는 공원에서 오빠를 만나기 위해 일찍 학교를 떠났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주디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디를 보고 매우 반가워하며 막대 사탕을 건넸습니다. 이 두 그림을 보고 누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서둘러 알아보세요. 저희와 공유해주세요. 소녀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디에게 막대 사탕을 건네는 남자는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뱀이 그의 다리에 감기려고 해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샘은 회사에 늦어서 기찻길을 지나는 지름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베키는 좀 우울해서 같은 지역을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새 전기열차는 아무런 소음이 나지 않았고 그들이 선로를 건너는 같은 시간에 지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탐정 모자를 쓰시고 누가 진짜 위험에 처했는지 알아내 보세요. 샘이에요. 베키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만 기차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샘은 짙은 앞머리가 눈을 가리고 헤드폰을 쓰고 있어서 기차가 오는 걸 모를 거예요. 데릭과 롤라는 저녁 데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주문했고 막 먹으려고 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재빨리 둘 중 누가 진짜 위험에 처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데릭이에요. 음료가 너무 초록색인 것 같지 않나요? Oh God.